151페이지 1번부터 36강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151페이지 1번 베어링 합금 강이 갖춰야 할 구비 조건으로 바르지 않은 것은 옳지 않은 것은입니다. 이것도 여러 번 나왔습니다. 베어링 합금 강은요 충격에도 점성이 있어야 됩니다. 인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충분한 점성, 인성이 클 것. 그 다음에 내식성, 내소착성이 열을 받아가지고 이게 어떤 베어링 강 같은 건 소결한 것이 많거든요. 이게 녹아서 달라붙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내식성, 내소착성이 커야 됩니다. 하중에 견디는 경도 내압력이 커야 됩니다. 나는 왜 아니냐 하면은 마찰 개수가 작아야 됩니다. 그리고 저항력은 커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아닙니다. 그 외에도 주조해서 만드는 것은 주조성이 좋고 가격이 저렴해야 되겠다. 자, 3번 한번 봅시다. 상태도상에서의 순철의 동소체, 동소변태로 일어나는 동소체입니다. 동소변태는 뭐라고 그랬죠? 동일 원소에서 각각 다른 결정 격자로 변태를 일으키는 현상입니다. 순철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요. 상원에서 결정 격자를 보면 알파 F 페라이트입니다. 이건 최심입방 격자입니다. 그리고 순철 온도를 많이 올려서 910도가 되면은요, 감마 FE가 됩니다. 면심입방 격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 면심입방 격자 감마철 오스테나이트를 또 온도를 올려보면 1400도씨가 되면은 델타철이 됩니다. 그래서 순철에서는 베타철은 없습니다. 알파 FE, 감마 FE, 델타 FE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동소변태는 방금 설명했죠. 자, 5번 다음 중 주석 함유하지 않는 청동에 해당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넓은 의미에서의 청동입니다. 구리 플러스 주석으로 된 합금은 좁은 의미에서의 청동입니다. 알루민 청동이나 베릴륨 청동 등은 주석을 함유하지 않은 넓은 의미에서의 청동입니다. 152페이지로 또 넘어가 봅시다. 7번 철강 함유 원소 중 철강 성질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큰 원소는 아무래도 탄소입니다. 그 다음에 규소가 되겠죠. 망간도 이게 탈산 탈흥을 하기 때문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요. 인이나 황은 가급적이면 없으면 좋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황이 제일 해롭습니다. 그래서 이걸 저는 CSIMMPS 이런 식으로 외웠습니다. 여러분도 뭐 제가 이런 CSIMMPS 하면 이걸 참고로 하면은 여러분이 잘 안 까먹을 수 있습니다. 자, 9번 주조 상태 그대로 연사. 주조 상태 항상 요거 저는 주조 경질합금 요걸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느냐면은 줄여서 이렇게 외웁니다. 주조 경질합금이라고 합니다. 주조 경질합금. 주조 경질합금. 주조 상태 그대로 연삭을 해서 사용합니다. 항상 주조로 했다는 것은 단조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주조로 한 것은 단단하거든요. 단조로 하면 잘 깨집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것도 주조 경질합금이라 나오죠. 항상 여러분 주조와 단조는 반대 개념이다. 서로 안 맞습니다. 주조와 단조를 이렇게 꼭 좀 알아주세요. 자, 요런 합금이 스텔라이트입니다. 우리 고속도 공구강도 금속 재료를 가공할 때 쓰는 건데 이건 한 600도C 정도까지인데 이 스텔라이트는 코발트 크롬 텅스텐입니다. 코발트 크롬 텅스텐 합금인데 물론 여기 코발트 크롬 텅스텐 자 그렇죠. 여기에 고속도 공구간 SKH9 1841입니다. 1841 여기도 탄소가 포함되고 철이 포함됩니다. 그래도 여기에서는 1841로 외워주세요. 항공기 주재료는 두랄루민입니다. 알구마망두 제가 그렇게 하는 게 안 까먹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하니까 안 까먹더라고요. 알구마망두 그 알루미늄 구리 마그네슘계 합금입니다. 고속도 공구간 SKH인데 1841
텅스텐 크롬 바나진이고요. 스텔라이트는 코발트 크롬 텅스텐입니다. 항공기, 가솔린 기관, 배기밸브, 각종 바이트 및 바이트라는 거는 뭐 금속재료 깎는 걸 만들 차감용 드릴, 바위 같은 거 있잖아요. 그 뚫어 들어가는 거. 차감용 드릴 등의 공구, 의료기기에 쓰입니다. 이거는 스텔라이트는 1000도씨 정도까지 경도가 떨어지지 않습니다. 고속도 공구간 600도고요. 스텔라이트는 1000도씨 정도입니다. 고속도 공구간 약 600도씨 정도까지입니다. 그래서 스텔라이트 성능이 굉장히 우수하죠. 자, 클레드 재료, 이거 자주 나왔습니다. 클레드 재료. 스테인리스하고 알루미늄하고 스테인리스하고 이렇게 합쳤어요. 3중 재질 얇게 압축하여 몸체 전체 사용하므로 스테인리스 강보다 9배 정도 높은 알루미늄 열 전도가 우수합니다. 열 전도율로 조리 시간을 단축해주고 맛과 영양을 유지해주는 재질로 탄생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부식도 더 안 되겠죠, 그죠? 이제 3중 재질, 2중 재질 이런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은 클레드 재료라고 합니다. 자, 153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11번 용융금속 응고할 때 작은 결정을 만듭니다. 그 핵이 생깁니다. 핵이 생겨서 금속이 응고할 때 이 핵을 중심으로 금속이 나뭇가지 모양으로 발달합니다. 이 나뭇가지 모양으로 발달하는 이 조직을 뭐라고 하냐면 수지상정이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덴드라이트. 그래서 수지상정은 기호로는 어떻게 표시하냐면 D로 표시합니다. 입상정이라는 건 결정입자가 그 곡식 알갱이처럼 그렇게 많이 생긴 걸 입상정이라고, 수지상정 나뭇가지 모양으로 쭉 자라 생긴 거, 주상정도 기둥처럼 자라서 생긴 결정입니다. 결정립은 크리스탈 그레인에 가지고 결정 입자를 말합니다. 자, 주상 결정은 컬럼널 크리스탈이라고 합니다. 결정 성장 속도 G하고 핵 생성 속도 V로 볼 때 결정 성장 속도가 핵이 생기는 속도보다 빠르니까 핵은 많이 안 생기고 길쭉길쭉하게 자랍니다. 이게 주상 결정입니다. 자, 요게 이제 어떤 책에는 다른데 어떤 데는 주상 결정에다 요다 크거나 이퀄로 붙이는데 여기에서는 핵 생성 속도에다가 크거나 이퀄을 붙이는, 이 이퀄을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요런 경우 있다라는 거 알아보세요. 사실은 이것도 통일로 합시다. 요게 요렇게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요렇게 해주고요. 여기에서는 이제 요렇게 뺍시다. 보통 책에 요렇게 많이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또 이제 다르게 돼 있는데 요렇게 합시다. 자, 이퀄을 주상 결정에다 둡시다. 큰 문제는 없는데, 자, 153페이지 11번 그렇게 고쳐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주상 결정할 때 용광을 주형에 주입하면 형에 접하는 부분이 냉각이 빨리 일어납니다. 빨라서 냉각면에 직각 결정 발달하고 기둥 모양 결정 집합제가 생깁니다. 이것은 기둥 모양으로 생기기 때문에 방향성이 강합니다. 단련은 나쁩니다. 작은 힘으로 반복 단련하여 흠 발생을 방지해줘야 됩니다. 작은 힘을 크게 하면 안되고 작은 힘으로 반복 단련하여 흠 발생을 방지해야 됩니다. 자, 입상 결정은 곡식 알갱이처럼 많이 생긴 겁니다. 결정 성장 속도 G보다도 핵 생성 속도 V가 클 때입니다. 즉 알갱이 모양으로 성장한 결정입자가 모두 응고한 상태로 결정입자가 여러 방향으로 향하고 있어 조직이 균일하고 기계적 성질이 우수합니다. 조직이 균일하고 기계적 성질이 우수합니다.
여기 우수합니다. 자, 13번 마그네슘과 마그네슘 합금 성질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옳은 것은 열 전도율이 구리나 알루미늄보다 높지 않습니다. 전기 전도율도 구리나 알루미늄보다 높지 않습니다. 항상 열 전도율이나 전기 전도율은 어떤 재료든지 다 비슷하게 갑니다. 그래서 가나가 틀렸고요. 다 알루미늄보다 비강도보다 나쁘다고 합니다. 알루미늄 2.7이고요. 마그네슘 1.74입니다. 그래서 비강도는 마그네슘이 좋습니다. 마그네슘이 알칼리에는 잘 견디나 산염수에는 침식이 됩니다. 자, 요게 맞고요. 한번 봅시다. 마그네슘 정지나 열 전도율은 알루미늄이나 구리보다 낮고요. 알루미늄보다 비강도는 높습니다. 마그네슘은 고온에서 이온화 경량이 높기 때문에 발화하기 쉽습니다. 비중 1.74로 실용 금속 중 가장 가볍습니다. 실용된 금속 중입니다. 정지 및 열 전도율 우수한 금속은 금, 구리, 은, 구리, 금, 알루미늄입니다. 은, 구리, 금, 알루미늄입니다. 탄소강의 주성분 원소로 적합한 것은 철과 탄소입니다. 철과 탄소입니다. 뷰소와 탄소가 아니고 탄소가 강이 제일 많죠. 철과 탄소입니다. FEC 평형 상태도의 공석점 이상인 강, 그래서 0.8에서 2%까지입니다. 0.8에서 2%입니다. 요게 영어보다는 요게 이제 요래 나와도 관계는 없습니다. 여러분 공간이 없어서 그런데 0.8 2%입니다. 0.8 2%입니다. 이게 과공석강입니다. 0.8%. 공석점은 0.8인데 0.8 2%. 0.82%입니다. 과공석강입니다. 그래서 공석점 요걸 이렇게 해야 되겠네요. 여러분은 공석점은 0.8입니다. 0.8이 맞아요. 근데 여기에서 책에는 그대로 두어도 됩니다. 근데 여기 표시를 어디 적당한 곳에 해주세요. 그래서 FE 평형 상태도 공석점 이상 0.8입니다. 0.8 2% 강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은 과공석강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청상조직입니다. 청상조직. 공석강은 A1 변태 기호를 723도씨에서 청상조직인 라멜라 조직입니다. 이 폴라이트는 뭐냐면 순철, 알파철과 시멘타이트, Fe3C가 청상으로 라멜라 조직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아공석강은 0.025, 0.8%C입니다. 0.025, 0.8%C입니다. 요거는 순철 플러스 폴라이트입니다. 순철 플러스 폴라이트입니다. 순철 플러스 폴라이트의 조직입니다. 과공석강은 0.82% 범위죠. FE3C 플러스 폴라이트입니다. 자, 이렇게 꼭 좀 알아주세요.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154페이지 15번 50원 내지 60% 구리 함유한 니켈라금으로, 그래 나머지가 40에서 45%가 니켈라금입니다. 요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은 콘스탄탄이라고 합니다. 콘스탄탄. 자, 콘스탄탄을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저항재료입니다. 저항재료. 주성분은 구리 54, 니켈 45, 망간 1% 정도 보편적으로 들어가 있었고, 요거는 개척지, 열전대, 400도씨 이하 전열용이 콘스탄탄입니다. 모넬 메탈은 니켈 구리 합금이
많은데 모넬 메탈도 니켈 구리합금이 맞지만 여기에는 이제 니켈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니켈 구리합금 계량화 합금에는 K 모넬, S 모넬, H 모넬, R 모넬 등이 있습니다. 이거는 강도가 높고 가공성, 용접성, 특히 내식성이 우수합니다. 가공성, 용접성, 내식성이 우수한 재료이지만 니켈 가격이 비싼 단점이 있습니다. 퍼민바가 있습니다. 퍼미어빌리티가 불변이다. 인바는 불변감이 퍼미어빌리티 인바입니다. 퍼민바. 투자율 고른 약자장. 히스테리시스 손실 매우 작은 고투자율 합금입니다. 히스테리시스 손실은 작아야 됩니다. 전화선 이렇게 길게 연결할 때 이게 축 늘어지지 않고 받쳐주는 거, 장력을 주는 거, 그걸 연속 장하용이라고 합니다. 장하 코일용 철심인 더스트 코어로 많이 사용합니다. 인코넬, 니켈하고 해도 크롬이 주 성분입니다. 니켈 크롬이 주 성분이다 이 말은 니크롬이라고 할 수 있지만 여기에는 철이 또 좀 들어가 있습니다. 요것도 내열합금, 내열성이 좋고 900도씨 이상 산화기류에서 산화 생기지 않고 S암연 대기에서도 침식되지 않습니다. 자, 요거 인코넬하고 우리 니크롬하고는 분명히 구분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데는 니켈 크롬 합금으로 내열 합금이요, 내열성이 좋고 900도 이상 산화기류에서 산화 생기지 않고 황합연 대기에서 침식되지 않는다 이렇게 하면은 인코넬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니켈 크롬 합금이라 했으니까 니크롬하고도 혼돈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럴 때는 보기 아마 니크롬을 안 쓸 겁니다. 그 점 잘 유의하셔야 됩니다. 자, 기계적 시험 중 압축 시험으로 측정 불가한 것은 용해계수는 녹이는 것이니까 압축 시험할 때 녹이는 거 아닙니다. 항복점은 Y yield 포인트 해가지고 YP입니다. 탄성계수 비례한도. 이 압축 시험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만능 재료 시험기로 많이 합니다. 만능 재료 시험기를 우리 뭐라고 하냐면은 만능 재료 시험기를 우리 영어로는 Universal Testing Machine 해가지고 UTM이라고 합니다. 이 만능 재료 시험기는요, 인장시험, 압축시험의 여러 성질, 시험합니다. 그래서 이거 꼭 알아두세요. 만능 재료 시험기는 말이죠. 만능 재료 시험기는 UTM입니다. 좋은 거, 미국의 인스트론 같은 건 굉장히 우수합니다. 만능 재료 시험기는 UTM이란다는 거 알아두세요. 인장시험, 압축시험, 여러 성질을 측정합니다. 그래서 만능 재료 시험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용해계수는 말이 안 되잖아요. 녹일 때 하는 거니까 여기서는 말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유류 화재 발생하여 불 꺼야 할 때 적합하지 않는 소화설비는 이 수통으로 불을 끌 수는 없습니다. 그죠? 여기 있는 걸 한번 살펴보면은 할로겐 화물하고 불활성 기체 소화설비는 보통 대체적으로 같이 많이 씁니다. 이게 왜 그렇나 하면은 다른 물질하고 연소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구 오존층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할론 소화제 규제를 해야 됩니다. 할론 소화제 사용 규제를 합니다. 그럼 거기에 대처하기 위한 설비가 할로겐 화합물하고 불활성 기체입니다. 이거는 뭐냐면 반응을 하지 않으니까 할로겐 화합물 및 불활성 기체 소화약제를 방출하여 소화하는 설비입니다. 이 설비는 사람이 상주하는 곳에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상주하는 곳이며 최대 허용 설계 농도 초과하는 장소 또는 소화 성능이 인정되지 않는 위험물을 저장, 보관, 사용하는 장소 등에는 설치할 수 없습니다. 자, 이산화탄소 설비는
이산화탄소 분사효도에서 방사하여 연소물이 있는 실내 산소 농도를 낮추거나 연소면으로 공기 공급을 차단하는 등의 질식작용으로서 하는 설비입니다. 요게 우리 집에서도 요 소화 설비가 있죠, 그죠? 전역 방출 설비와 부분적 방출하는 설비, 이동식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산화탄소 소화 설비. 자, 탄소광 중에 포함된 구리 영양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거는 많이 나왔습니다. 구리는 내식성을 증대시킨다 맞습니다. AR1 변태점을 증가시키는 게 아니라 감소시킵니다. 강제를 압연할 때 균열의 원인이 된다 맞습니다. 강도, 경도, 탄성 한도를 증대시킵니다. 요것도 맞습니다. 여기에 또 쓸데없는 괄호가 하나 있네. 그죠? 쓸데없는 괄호가 하나 있습니다. 구리 중에서 구리의 강도, 그 괄호가 쓸데없는 게 하나 있습니다. 요거는 여러분 지워주세요. 강도, 탄성한도를 증대시킵니다. 탄소강에 구리 함유할 때 강제압유성의 균열을 발생하고 AR1 변태점을 감소합니다. A1 변태점은 723도씨라는데 이것도 제가 기회 있을 때마다 설명했습니다. 이 기온은 영어가 아니고 불어입니다. 가열할 때는 그런데 불어하고 영어 이런 것도 비슷합니다. 그러나 중점적으로 다른 게 있습니다. 여러분 프랑스에 여행을 가서 자가용을 렌탈해 가지고 운전할 때 주유소에 가서 가솔린이라고 해놔서 그걸 휘발유를 넣으면 안 됩니다. 그거는 디젤입니다. 이렇게 다른 것도 있습니다. 불어에서는 가열을 있죠. C로 표시합니다. 쇼파지입니다. 냉각할 때 R을 표시합니다. 그래서 다 같은 A1이라도 어떤 재료를 가열할 때는 AC1, 냉각할 때는 AR1, 열처리할 때는 분명히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우리가 그러면 그 온도 또 복잡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중간 정도 되는 723도를 A1으로 해서 사용합니다. 자, 여기까지 36강 수업을 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했습니다.